PK 헌납, 험난했던 손흥민의 주장 데뷔 전. 새로운 전술에 적응이 필요한 손흥민, 슈팅이 안 나오는 이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 손흥민, 30일, 이 아찔한 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팀이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경기에서 전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험납하고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교체 아웃됐다. 토트넘은 13일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2023-2024 시즌 EPL 1라운드에서 2-2로 비겼다. 2015년부터 주장이었던 위고 요리스가 전력에서 이탈하고 팀의 상징이자 주포였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이적한 가운데 손흥민은 이날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다. 케인의 빈자리는 히샤를리송이 채웠고 오른쪽 공격수는 데얀 쿨루셉스키였다. 주장 완장이 유독 무겁게 느껴진 것일까? 주력 포지션에 나선 손흥민은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공격 축구에서 손흥민은 중앙으로 이동하지 않고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갔지만 존재감을 뽐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1-1 상황이던 전반 26분 수비 과정에서 브렌트퍼드의 미드필더 마티아스 옌센에게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공격에서도 실수를 만회하지 못했다. 전반 막판 시도한 왼발 발리슛은 골문 옆으로 벗어났고 후반 15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슛은 골키퍼에 막혔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30분 주장 손흥민을 불러들이고 이반 페리시치를 투입했다. 팀이 비기고 있는 개막전 상황에서 공격수 손흥민을 뺀 것은 그만큼 이날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6.1점을 부여했다. 이날 선발로 나온 11명 중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 5.9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전반을 2-2로 마친 양팀은 후반 승부를 가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올여름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제임스 매디슨은 도움 2개를 기록하는 등 팀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올여름 브렌트퍼드에 입단한 센터백 유망주 김지수, 18는 이날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2.4년 전 챔스 결승 멤버 중 이젠 토트넘 주장 손흥민만 남았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14일 한국 시간 토트넘 후스퍼가 2018에서 19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을 조명했다. 당시 토트넘은 창단 첫 UCL 우승을 노렸는데 리버풀에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준우승에 그쳤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로 평가된다. 포체티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 데니 로즈,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키어런 트리피어, 위고 요리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9명이 떠났다.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 PSG를 거쳐 현재 첼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다. 성고루스이자 원클럽맨이고 구단 최다 득점 1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역대 득점 2위인 케인은 토트넘에 영원히 머물 줄 알았지만 올여름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손흥민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을 잃었다 며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센세이션 활약을 펼친 알리는 UCL 결승전 이후 실패의 길을 걷다 에버턴으로 갔다. 에릭센은 인터밀란을 갔다가 브렌트포드를 거쳐 현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있다. 또 다른 성골뉴스 윙크스는 삼프도리아 임대를 다녀온 뒤에도 토트넘에 자리가 없어 레스터시티로 이적했다. 시소코는 2021년 토트넘을 떠났고 와포드를 거쳐 지금은 낭트 소속이다. 로즈는 은퇴를 했고 베르통어는 벨기에로 돌아갔다.
알더베이럴트도 토트넘을 떠난 뒤 알두하일에 몸을 담았다가 벨기에 리그의 로열 앤트워프에 입단했다. 트리피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입성하며 EPL에 복귀했다. 따라서 현재 남은 건 손흥민과 요리스다. 요리스는 토트넘 소속이긴 한데 이적이 매우 유력하다. 아시아 투어 명단에 빠진 요리스를 두고 토트넘은 공식적으로 요리스는 장래 이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남은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왔고 8년간 뛰며 공식전 372경기에 나와 145골 80도움을 기록했다. EPL로 한정하면 268경기 103골 58도움이다. 2021에서 22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EPL 역대 최다 득점 31위다. EPL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이며 토트넘의 현재 진행형 전설이다. PL을 넘어 세계 최고 윙어지만 케인처럼 트로피가 없다. 그럼에도 토트넘과 위리를 택하면서 아직 런던에 남아있다. 리버풀과 싸웠던 UCL 결승 멤버 중 손흥민만 남게 됐고 주장 완장을 차게 됐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했으며 새 주장으로서 이상적인 선택이다. 우리 모두가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알고 있으며 드레싱룸에 있는 모두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그룹을 초월한다.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다. 경기에서 성취한 것이다. 라며 믿음을 보냈다. 개막전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페널티킥, PK를 내주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베테랑과 주장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손흥민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합당한 이적 요구 황인범. 3년 아닌 1+2년으로 결론. 치졸한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SDNA는 14일 이하 한국 시간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와 1+2년으로 계약했다. 그는 올림피아코스와 연장 옵션 계약을 맺었음이 확인됐다. 황인범은 구단에 이적 요청을 했고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황인범은 그가 서명한 계약이 기본 3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연장 옵션에 있어 300만 유로, 약 43억 원, 위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올림피아코스는 훨씬 더 많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추가로 황인범의 2년 연장 옵션이 6월 30일 이후에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미드필더 황인범은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올림피아코스에 입단했다. 그리고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그리스 무대를 집어삼켰다. 황인범은 3선에서 패스, 탈압박, 경기 템포 조절 등을 선보이며 마에스트로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 더불어 순간적인 2선 침투를 통해 공격의 숫자를 늘려주거나 직접 돌파를 통해 기회를 생산했다. 전체 기록은 공식전 40경기 5골 4도움이었고 수페르리가 엘라다 사무국이 주관한 팬투표에서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뛰어난 퍼포먼스에 복수클럽이 러브콜을 보냈다. 먼저 지난 1월 세리에 A와 연결됐다. 당시 그리스 노바스포츠는 인터밀란 스카우터는 올림피아코스 홈구장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모습을 비췄다. 해당 스카우터는 아리스와의 경기에서 황인범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라고 알렸다. 그리고 지난 4월 초 분데스리가행이 조명됐다. 그리스 스포트24는 황인범은 메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그리스 리그에 꾸준히 방문한 주요 이유다. 황인범은 미드필더 3가지 포지션 중 2가지를 소화할 수 있다. 메넨 스카우터가 판단하기에 분데스리가 수준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이자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다. 라면서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도 황인범을 원한다. 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5월 그리스 가제타는 나폴리는 올림피아코스 미드필더 황인범을 주시하고 있다. 구단은 한국과 일본 시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인범이 구단과 대립하고 있다. 화제가 된 것은 우선 황인범이 프리시즌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3차 예선에서 제외되면서부터다. 부상도 아닌데 팀 에이스 선수가 결장하고 있는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이적 요청 때문으로 확인됐다. 그리스 에르츠 스포츠는 지난 11일 황인범이 공식적으로 올림피아코스를 떠나고 싶다고 의사표명을 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음에도 즉시 이적을 요구했고, 그래서 행크와의 경기에서도 명단 제외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추가로 올림피아코스는 팀 위에 아무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황인범에게 분노하고 있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와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이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리스 스포츠타임 역시 황인범은 이적을 요청했다. 올림피아코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황인범은 2025년까지 올림피아코스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떠나겠다고 요청을 해 구단은 화가 났다. 올림피아코스는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황인범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으며 팀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앞으로 구단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렇듯 그리스 복수 매체는 황인범을 질타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왜 이적 요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리스 가제타는 황인범의 이적 요구는 무례하게 느껴진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아니나 다를까 황인범 측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등은 황인범의 계약이 2025년 6월까지 체결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다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1+2년이었다. 가제타마저도 우선 올림피아코스와 황인범의 계약은 1+2년이다 라고 했다. 올림피아코스 등 그리스 구단들은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많은데 3년으로 몰아갔다가 이제는 1+2년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정리했을 때 연장 옵션이 실행됐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황인범이 자유계약, FA, 신분이 됐다면 구단과 마찰할 필요 없이 이적할 수 있다. 그런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계약에 묶인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관건은 이적료인 듯하다. 황인범 측은 300만 유로 상당의 바이아웃으로 이적하고자 하는데 올림피아코스는 알 수 없는 주장으로 더 높은 이적료를 챙기고자 한다. 한때 이적설이 제기됐을 때 그리스 언론들은 올림피아코스가 1000만 유로, 약 145억 원, 물결표 1500만 유로, 약 22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가정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축구연맹, 피파, 특별규정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정 싸움까지 가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